당시 시대였습니다. 지금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할머니가 지금 막 도착하셔가지고 조금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할머니 준비되신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에 먼저 천모의 기자회견할 때 이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르기는 좀 힘듭니다. 해서 여러분, 이것을 전부 카메라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밖에 없는데. 이거는 파일로 저희가 돌리면 되니까 그냥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이제 돌려드리면 되고, 돌려지가고, 제가 두 번째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선물 기자회견 할 때 했고 한데 너무도 보니 많이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대 대책 협의회입니다. 정신대 대책 협의회는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입니다. 그런데 공장 갔다 온 할머니들 하는 것은 정신대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자 갔다 온 할머니하고 위안부 아주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공자 갔다 온 할머니는 공자에서 일하고 했지만은 위안부 할머니는 간 데가 다 다릅니다. 잠깐 제가 갔는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16살, 만으로 하면 14살입니다. 저는 양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때에 성을 갈지 않으면 배급을 안 줬습니다. 하기 때문에 성을 갈아서 야수하라라고 갈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그때는 1분 학교입니다. 제가 3, 4학년까지 다녔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다카나를 알았습니다. 끌려가서도 대만 신주 가미가제 부대, 특공대 부대로 끌려가서도 그 장교가 가다카나로 이래 써줘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군인이 하는 얘기도 피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가지고 히가이샤가 뭔지 적어주는 걸 적겠습니다. 이 군인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도시코, 야스하라 도시코라고 지어주면서 나도 도시코 같은 피해자라는 걸, 히가이샤라는 걸 적어줬기 때문에 히가이샤가 뭔가 몰랐습니다. 그 후에 겪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끌려가서 당했는 거는 말로는 못합니다. 제가 쭉 30년 동안 해가 오면서 미국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하고 또 바른 말하고 이러니까 정신대 대책협의회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92년도 6월 25일 날 신고를 할 적에 윤미하이라는 간사였습니다. 간사한테 했습니다. 25일 날 했는데 29일 날 모임이 있다고 오락해서 갔습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교회 갔었는데 그날따라 일본 어느 선생님이 정년 퇴직을 하고 돈을 1,000엔인가 얼마인가 줬다 그러면서 10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모금을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왜 모금을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모금하는데 보니까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하는데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기다려가지고 그 농구 선수가 돈을 이렇게 들고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왜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그런가 보다 했는데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렇게 말이지 막 농구를 하면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버젓이 앉아가지고 그 농구 끝나고 하면 돈을 그다는 걸 그걸 받아가 나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늦게 했는데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돈을 그다가 그래도 그것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도 또 교회 가도 또 돈을 주면
그걸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르고 쭉 30년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정신대 대책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공자 갔다 왔는 할머니들로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빵으로 말하자면 공자 갔다 왔는 할머니들은 밀가루로가 반죽해가지고 만두를 이렇게 삐져놓고 속은 맛있고 귀하고 한 걸 넣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속은 위안부입니다. 그런 그걸 해도 쭉 30년을 그 해가 와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께도 몰랐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은 뭐 때문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위안부 생명을 걸어놓고 끌려가는 이 위안부를 왜 저거가 정신대 할머니랑 합해가지고 쭉 이용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생각하니 이럴 수가 있나? 30년 동안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죄해라, 배상해라 하는데 일본 사람이 뭔 줄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죠. 직접 섞어가지고 이거는 사죄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30년 동안 해나오면서도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그 학생들까지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 학생들 돼지 털가지고 나오는 거 그 돈도 받아가지고 챙겼습니다. 이래서 저 어제 저녁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왜 뭐 때문에 정신대 대책협의회만 정신대 문제만 하지 저거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왜 말도 못했나 하는 걸 생각하니 그래 내일 기자회견에는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저희가 사죄 배상 요구하는 거를 막는 거 한 가지 막았잖아요. 예?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위안부는 생명을 걸어놓고 거기 가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데 이런 그거를 30년을 이용임회가 나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할 때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일본이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못하는데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위안부 문제를 하는데 거기가 해당치도 않았는데 못하러 그 사람들이 사죄하고 배상하겠습니까? 안 한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사진 한 장만 모르고라 해도 이걸 법에 걸고 했는데, 이것은 할머니들로,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육형이에 딸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노마 터질까? 불만 날라갈까? 아들 육형제대도 그 불살 많이 하는데 쌀 하나 굽려가지고 엄마가 처매를 감싸가지고 수야 이리 온나 해가지고 부엌에 정제에 가서 먹이고 했습니다. 이런 남의 집에 귀한 딸, 고명 딸을 밤에 그것도 끌고 가서 대만 신주 카미가제 부대를 가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끌고 가서 전기 고문과 가진 칼 가지고 몸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죽여놨습니다. 이런데 그 군인이 보니까 그 방에 들어가라고 이래 담요를 이래 드는데 보니까 군인이 하나 앉았는데 그거 들어가라고 해서 안 들어간다고 이래 오는데 와서는 그냥 머리를 끌고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광안에 자물쇠가 이렇게 큰 게 달렸었습니다. 그걸 탁 떼지만은 문을 확 열지만은 확 밀었습니다. 보점이스러 또 이렇게 가지고 발로 그거는 돌띠보다 더 엷은 군화발이었습니다. 허리를 발길로 차가지고 엎어졌는데 너무너무 배에 찢어져도록 아프고 죽도록 아파가지고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못했다고 빌면서 살리도록 했습니다. 이런데 또 머리를 깔지 뜯고 앉혀가지고 두 팔을 한쪽 팔 이래 놓고 한이 그 테이블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놓고 여기 하나 감고 여기 하나 감고 지금 머리에 귀에 소리 납니다. 그때 제가 엄마라고 크게 불렀는 얘기 귀에서 나는지 머리에서 나는지 이걸 왜 그런지 누구한테라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신대 대책협의회라면 이걸 밝혀줘야 안 됩니까? 할머니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해가지고 밝혀줬는데 한 번도 할머니를 앉혀가지고 정은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이가 노는데 밥 먹는데도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하면 그걸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93년도부터 서구동에 집이 있었습니다. 책을 놓고 그 책을 6,500원에 파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챙기는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하다 하고 댕기면서 미국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제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청원도 하고 또 정신대 대책협의회 박물관을 짓는 때 서대문 행호소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박경림 씨하고 저기 큰 조카 내후관하고 저하고 가서 15만 원을 받고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면 그 박물관에 든지
대표가 돼가 있습니다. 대표로 소리 하지 마라. 창피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 소리는 안 해도 대표 대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끝까지 3월 30일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양씨,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한 분 오느라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을 할란다. 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락해서 제가 5월 7일 날 기자회견 했는 겁니다. 이런 등등을 제가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이래서 제가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느 날입니다. 여기 와가 있을 겁니다. 소위 그 국회의원으로 나올 적에 전심전력을 다 하면서 제가 도와준 건 없지만 가보고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따위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돌아가지고 막 있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윤미향 씨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쪽 넘어갈 뻔했습니다. 놀라서. 그러면서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 뭐를 용서를 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면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예? 하든가 안 하든가 그하는데 뭐를 용서? 보니까 엄청나던거나 그것은 검찰에서 할 것이고 내가 며칠 후에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소위 교수락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뻔뻔실이 거기에 차에 내려가지고 휠체어 탈락하니까 무엇이 어떻고 도대체 뻔뻔실 이렇게 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윤미향을 억울해 했답니다. 무엇입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윤미향한테 며칠 후에 내가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그때 오라고 하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서 무슨 원수 줬는 것도 아니고 30년을 지내왔습니다. 했는데 한번 안아달라 합디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안아주니 저도 인간입니다. 늘의 사람입니다. 30년을 같이 있으니까 원수도 아니고 가는데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왈칵 나서 제가 안고 울었는데 이걸 가지고 기자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명백하게 좀 기사를 내주세요. 그걸 가지고 용서했다. 이런 기사 너무 황당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고 명백히 여러분들도 다 책임을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명백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혼자 생각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그만둬라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팽개치고 하는데 어떻게 30년이나 같이 가했는데 해 나왔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가가지고 마음대로 팽개쳤습니다. 저만 연락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세계 여러분들이 그 데모에 나오십니다. 그분들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또 자기가 사리사욕을 차려가지고 맘대로 또 국회의원 비리대표도 나갔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무엇을 용서를 합니까? 이름도 섬도 없는 용서?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든지 마든지 하는 거지. 저한테 하든 책을 미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용서를 뭐 때문에 용서를 바랍니까? 예? 그거 아니라도 서로 여러 수십 만 가지를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제주는 30년 동안 제주했습니다. 그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바랍니까? 그래서 저는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는 건 아닙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했고 또다시 새롭게 좀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바꾼다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도 이 얘기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입니다. 이러면 이 학생들이 결국은 그 나라 주인 아닙니까? 하니까 이 학생들이 알아야 그나마 사죄 배상을 뭐 때문에 사죄 배상을 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아베는 서로만 나오면 불에 살아봅니다. 그래 놓고는 한국이 거짓말한다. 그 학생들한테 물으면 한국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도 몰라서 그렇고 일본 학생들도 그걸 모르고 그 거짓말만 한국이 거짓말만 하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을 학생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이게 시열이 오래 갈 겁니다. 가도 이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한국이 왜 일본한테 배상하고 사죄하라 하노?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 그러면 일본어는 왜 하지 않노? 하면 그게 아니라 하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만 들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시리 가더라도 서로 왕래하며 친해지면 소개할 말도 있고 또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알지요.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저로서는 그래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 대구에 아주 유명한 최봉태 변호사가 대표로 있으면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에 또 윤미하이를 밀고 있습니다. 윤미하이를 밀고 있으면서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 윤미하이 욕하지 마세요. 김목도희 할머니 존대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돈을 많이 내고 하니까. 그러면 나비기금이라든지 하는 거 김복도희 할머니 이름으로 했다고 김복도희 할머니 돈입니까? 어느 날 미국을 가기로 했는데 이 윤미하이가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600만 원인가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는 저 내 사람 아니라고 모독을 해요. 이것 또한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모금을 하락했습니까? 제가 간다했습니까? 이런 등등 그뿐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30년 그것만 얘기했는데 줄줄줄 나오는 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 팔아가지고 했으니까 택도 없는 할머니 아닙니까? 왜 위안부 할머니를 적어가 했습니까? 이러니 부정 아닙니까? 이것도 또한 죄를 받아야 됩니다. 한데 그래도 끝까지 사죄, 무슨 사죄입니까? 저는 김복도희 할머니요. 김복도희 할머니를 저는 왜 김복도희 할머니만 놓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김복도희 할머니는 한중누리 실명입니다. 적하면 2살 위입니다. 실명이고 한중눈 조금 보이는 이 할머니를 끌고 다녔지요. 끌고 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내재는 뭐 해관거정 씌워준다고 있을 때 잘하고 예 할머니 있을 때 그래야 되는데 고생시키고 끌고 다니면서는 할머니를 이용해 먹고 그래 놓고도 뻔뻔히 그 묘지에 가가지고 눈물 흘려요. 그거는 가짜의 눈물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그도 죄인데 죄를 모르고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 검찰청에서 밝힙니다. 하지만은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 위안부를 이용해가지고 했는 거는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이것도 또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저는 끝까지 제가 나이가 드다가 보니 자신이 없습니다. 한데 우리 학생들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과 학생들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올바른 역사를
공부를 해서 위안부 문제 사죄해라 배상하는 걸 적지놨습니다. 이거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반드시 일본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알리키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친하게 지내면서 이걸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꼭 역사의 주인이니까 이분들을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억울하고 누명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해결해 줄 사람은 우리 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은 당해야 되고 내가 늦게 깨서 살았는 게 이게 죄입니까?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끝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 언니, 동생들,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지가 미안하고 한데 저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안부입니다. 위안부가 그 두 갈자가 여자입니다. 이것이 저는 세계의 여성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세계의 여성 여러분들, 저희가 위안부지 하지만은 여성이라는 그 두 글자가 너무 미안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도 내가 좀 미안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기회를 해가지고 모든 여성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누명도 쓰실 것이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다, 위안부는 여자다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도 들으실 겁니다. 여자라는 두 글자가 손상을 입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 교육을 확실히 두 나라가 서로 왕래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 역사를 아시가지고 이 억울한 위안부 문제를 사죄받고 배상해야 제가 사죄를 받아야 위안부 누명을 벗습니다. 제가 왜 위안부고 성노예입니까? 그 더러운 성노예 소리를 왜 하냐 그러니까 미국에 들으라고 미국 사람을 겁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팔아가면서 뭐를 했습니까? 그렇게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 안서이렇한 데도 보니까 나왔는데 쉼터를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윤미향 대표, 위대한 대표, 그 아버님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은 다 검찰청에서 다 밝힐 겁니다. 이 죄를 모르고 아직까지도 큰 소리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딱한 대로 갑니다. 하기 때문에
꼭 이 죄를 물어서 죄를 살려야 됩니다. 살린다고 제가 마음이 푸는 건 아닙니다. 고쳐야죠. 이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벌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한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밝히기 위해서 제가 그한테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해서 제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안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장소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꼭 했던 말 그대로 해주세요. 없는 말 추측해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부 저희들로 저를 욕비는 말씀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단단히 하시려고 오시는 여러분들이고 이것을 다 옳은 말씀으로 기사를 내주셨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장소를 바꿔라 했습니다. 바꿔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서 마지막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너무 가슴 아파할 거고 해서 제가 요점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아시고 저 지금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죽겠습니다. 그 좁은 데서 만약에 가면 이 또 코로나가 퍼졌다 갔는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좁은 데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큰데 이래 모셨습니다. 그 삶을 양해하시고 꼭 기사는 있는 그대로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데모라든지 이거를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이든지 바른 말로 하니까 저를 전부 감찼습니다. 한 번도 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더 10억엔 왔을 적에도 제가 알았으면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말고 자기가 전대에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입니다. 나누집에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입니다. 도대체 이거부터 하면 틀렸습니다. 전국의 할머니들로 도와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할머니 막 도왔지 전혀 저한테도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 비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데모도 그만두고 뭐 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곰곰이 생각했는데도 그럴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먼저 30년을 하고도 아주 어림없이 하루아침에 배신했습니다. 이 배신당한 저가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났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다만 30년간 같이 했는데 어떻게 그래 하루아침에 자기가 하기 싫다고 배발해버리고 또 국회의원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가 또 사리 사욕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마음대로 했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지 저는 그걸 뭐 의아라 소리는 난 하기도 싫고 안 합니다. 몰랐습니다.
예, 이 질문 말씀까지에 대한 뭐 답변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기자회견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라고 해서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조상님들 또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의 여성이 아닙니다. 그때 조선 때 여성으로서 지금 그냥 나왔습니다. 저희 오빠가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그 부산에 고깃배를 타고 10살 먹어서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들어갔다 나오면 중국 옷을 지단한 거 입고 모자를 쓰고 나가요. 오빠야 어디 가노? 가나. 조선 찾아러 간다 가는 거예요. 그래 오빠가 오면 오빠야 보자 조선 찾아오면 너 보자 하면서 보면 내가 찾아올게. 나는 조선이 조그만한 게 뭐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다가 우리 오빠는 6.25 때 7월 달에 형무소에서 끌려가가지고 양면 학살당했습니다. 독립운동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뭡니까? 독립운동 선두자입니다. 목숨을 놓고 그 폭탄이 휘발치는 데서 여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가서 독립운동 선두자입니다. 꼭 그나마 독립운동자라 하고 나셔도 됩니까? 그런 오빠가 6.25 때 7월 달에 끌고 나가서 양명에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딸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고 이러니 얼마나 부모님이 상처가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피해자입니다. 조상님들이 다 끌려갔고 또한 대한민국의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다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셔가지고 그 후손들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서 이 위안부 문제, 강제 연행 문제를 해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대대로 내려갑니다. 대대로. 제가 이렇게 있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있어도 거짓말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그걸 모를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리켜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